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는 모델링의 구성 요소입니다. 모델링은 크게 버텍스, 엣지, 페이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점선, 면이고요. 프로그램별로 이제 부르는 명칭이 상이합니다. 하지만 모든 모델링은 위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블렌더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동일하게 따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흐름만 봐주시면 됩니다. 정사각형 큐브를 만들면 요 윗부분에 점, 선, 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은 각 면이 만나는 꼭지점, 꼭지점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엣지는 선으로 점과 점까지의 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이 부분이 선택이 되죠. 흰색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페이스는 면과 선과 선이 모여진 면 부분. 그래서 누르면은 이렇게 면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좀 더 확인하기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을 누른 채로 편집을 누르면 점만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엣지를 누르고 선택하고 움직이면 엣지를 기준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를 누르고 변형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스를 기준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3D 모델링은 다 점선, 면, 버텍스, 엣지, 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도 동일하게 점선면으로 전부 이루어져 있고요. 동일하게 잡고 움직이면 점, 엣지, 선, 면 전부 동일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3D 모델링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은 전체적인 3D 모델링 과정을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번 유리잔과 그다음에 접시, 시간이 된다면 나이프까지, 그다음에 책상과 같이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념화 단계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은 스케치 단계. 자신이 어떤 모델링을 진행하게 될지 그림을 한번 미리 그려보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같은 직사각형 탁자에 동그란 접시 하나와 그다음에 이곳에 와인잔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와인잔은 좀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머그컵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시간이 된다면 여기에 나이프를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3D 관련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기획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스케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럼 바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3D 모델링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드는지 정답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3D 모델링을 진행하면 돼요. 만약에 책상을 만든다 했을 때 큐브의 형태에서 아래를 내려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플레인, 밑에 평면을 만들고 이 평면에다가 프로퍼티 값을 줘서 두껍게 책상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맨 처음 시작은 2차원이었지만 이 효과를 거쳐서 모디파이어를 거쳐서 이렇게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은 모두들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책상 다리를 만들 때도 동일하게 이거를 가늘게 만들어서 다리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여기도 줄여줘야겠죠. 이렇게 긴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뭔가 맞는 방법이 있겠죠. 플레인으로 동일하게 한번 해보면 해주고 여기서 이 부분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익스트루드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돌출시킨다라는 기능인데 아까의 면 2D 면에서 윗부분을 돌출시켜서 이렇게 동일하게 다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책상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직접 이제 정확한 값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크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직접 값을 적용시켜서 변형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x, y, z 스케일 값이 있는데 여기서 z 값을 줄여주게 되면은 앞선 방법과 동일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두 개의 형태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직사각형에서 요거를 값을 건드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줄여서 직사각형 탁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만들어야겠죠. 동일하게 큐브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어야 되니까 z 값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부분을 이렇게 책상에
맞춰주고 바닥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와 V를 통해서 동일하게 복사를 해주고 복사해줘서 반대쪽에도 같은 위치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벌써 책상 하나가 만들어졌죠. 네. 그 다음에는 접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좀 잠시 옆으로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클로 어떤 걸로 만들면 좋을지 실린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시처럼 납작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만들어주고 접시가 접시 안에 음식이 담길 수 있도록 얄쌍해야겠죠. 아니죠. 안으로 오목해야겠죠. 네. 또 여기를 두 개를 같이 선택해줘서 접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이 담길 수 있는 접시가 만들어졌죠. 네. 파스타 그릇처럼 좀 깊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시 하나가 완성이 되었고요. 요거는 테이블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는 요 정도. 네, 한가운데에 놓아주고요. 이번에는 머그컵 대신 와인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와인잔은 접시와 동일하게 실린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잔이면 보통 요렇게 오목한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오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만들어주고 요 위에 물이 담겨야 되니까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뚫어주는 것보다 가급적 효과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특수한 효과를 쓰지 않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주고 줄여주고,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주고, 그 다음에 받침대처럼 밑으로 퍼져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면 뭔가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와인잔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하면 이 부분이 가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밑으로 내려주면 조금 더 그럴듯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만들고 있고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조금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퀄리티 높은 방법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실린더를 꺼내주고요. 이번에는 처음 시작은 이제 두께가 없는 면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만들어주고요. 좀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은 기본적인 사용 방법만 알면은 이제 어떻게 좀 더 이쁘게 만들지 이렇게 디테일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3D 모델링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와 동일하게 내려주는데
유리 와인잔을 보면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 봤죠. 이러한 디테일을 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두 개가 생겨. 이걸 좀 내려주도록 하죠. 그리고 모델링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께를 좀 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고 매끄럽게 다듬어 주고, 이러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텍스처 작업이랑 이제 UV 매핑 작업이 조금 더 요게 용이할 것 같아서 요 와인잔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만든 형태는 기존의 실린더를 이용해서 하나로 계속 만들어서 이제 파츠를 하나하나 이어서 계속 이어서 확장시켜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아예 음료를 이제 와인을 담는 부분 따로,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기둥 따로, 그 다음에 밑에 잔 부분 따로,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합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별로 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좀 있는데요. 하나로 연결해서 쭉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인 난이도는 조금 더 높지만 나중에 UV 매핑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펼쳐지고 텍스처 작업이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츠별로 만들게 되면은 조금 더 그 파츠별의 디테일이 올라가지만 UV 작업할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실습 과정에서 작업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컵까지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은 길게 만들어주고 얇고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칼날 부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날카롭게 칼날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카레 형태로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 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폴리곤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요 페이스, 이 면 하나하나가 폴리곤 하나하나인데요. 이 부분을 더 잘게 쪼개면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을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 칼날도 지금은 총 4등분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잘게 쪼개주고 칼날의 조금 더 매끈함을 위해서 이렇게 둥글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폴리곤 수가 많아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의 단점은 이제 이 컴퓨터가 처리하는 연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후에 렌더링 작업을 거칠 때 조금 더 시간이 아까 4등분 되어 있던 칼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로는 크게 이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기서 조금 더 본격적인 모델링을 시작하게 되면 몇만 개, 폴리곤 수가 몇만 개가 넘어가는 게 일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렌더링을 위해서는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이 없다면 이렇게 최대한 면을 줄여주시는 게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디테일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에 오래 가서 나이프가 어떻게 생겼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정도로 길이를 늘려주면 될까요? 조금 더 레스토랑의 나이프처럼 생기게 되었네요. 자, 그럼 이것도 그대로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테이블 세팅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들고자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만들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UV 맵핑.
UV 매핑 작업은 현재 단계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만들고자 하는 거에선 중요하지 않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칼을 전체로 선택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 칼을 2차원의 형태로 쫙 펼친 모습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크게 다듬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이프라고 명칭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프의 UV 매핑 작업이 완료가 된 거고요. 또 동일하게 쫙 펼쳐진 모습이고요. 어떤 부분이 어떤 파츠인지는 직접 눌러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원 부분은 여기 있고 아마도 이 아래의 원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일반적으로는 펴지지만 직접 전부 다 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린더에 UV 깔끔하게 펼쳐져서 크게 수정할 부분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는 동일하게 UV 매핑 작업을 끝내주시고 또 UV 작업을 요거는 네. 이렇게 직접 전부 다 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기능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스마트하게 자동적으로 UV 매핑 작업을 해주는 기능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냥 얼랩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펼쳐서 늘어놓게 되지만 얼랩의 스마트 UV 프로젝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연관이 있는 것끼리 한 번 더 1차적으로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것도 UV 작업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스마트 UV보다는 이 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텍스처가 이쁘게 들어가는 방법은 UV를 조금 더 이쁘게 다듬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칼의 모양은 얄쌍하게 펴져 있지만 지금 UV가 펼쳐진 형태는 굉장히 뚱뚱한 칼의 형태라고 볼 수 없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다듬는 게 UV 매핑 작업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UV도 3D 모델링과 동일하게 이렇게 점을 옮겨주시면 원하는 형태로 변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디테일한 작업은 이후 강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V 작업까지 끝났으니 텍스처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선택하면은 와이어프레임 뷰로 볼 수 있고요.
와이어프레임은 이제 면이 지워진 오로지 선만 남은 형태로 볼 수 있고, 요 뷰를 선택하면은 이제 면이 포함된 부분을 볼 수 있고, 요 세 번째 걸 누르게 되면은 텍스처가 들어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빛과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현재 여기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차례로 텍스처를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는 여기서 입히게 되는데요. 머터리얼 생성해주고, 동일하게 머터리얼을 생성해주고, 또 동일하게 생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책상도 생성을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쉐이딩에서 텍스처 작업을, 텍스처에 좀 디테일한 값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접시 같은 경우에는 반짝반짝거려야겠죠. 그러면 조금 메탈릭의 성질을 넣어 주어서 반딱거리는 재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탈릭 부분을 줄이게 되면은 빛을 반사하지 않는 밋밋한 형태가 되게 되고요. 메탈릭을 눌러서 실제 접시와 같이 빛을 반사하고, 그래서 러프니스 값을 좀 줄여주면은 같이 조금 더 반짝거리는 접시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이프죠. 나이프도 회색으로 색깔을 맞춰주고, 실제 나이프와 같이 메탈 성분을 더해주고 빛이 반사될 수 있게 이렇게 러프니스 값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접시보다는 쇠쟁반 같으니까 좀 메탈릭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은 유리죠. 유리는 이곳에 보면 글래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좀 더 반짝거리는 유리잔 재질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텍스처 작업이 1차적으로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텍스처가 특별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곳에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적용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무, 판자로 하고 대리석으로 해보죠. 대리석으로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이러한 콘크리트를 한번 텍스처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에는 노말, 그 다음에 알베도, 그다음에 러프니스 값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후에 텍스처 작업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얹어주는데, 이번엔 이미지를 다운받았으니까 이미지 텍스처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받아뒀던 이 값을 적용해주면 같이 대리석
작업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은 이제 이후에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델링을 확인할 수 있는 빛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빛을 지금 더해준 상태고요. 보이지가 않은데 이제 빛의 밝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만큼의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고요. 또 빛을 세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물들이 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명까지 작업이 완료됐고요. 이번 작업에서는 애니메이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렌더링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위해서는 만들어진 모델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일단 카메라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꼭 만들어진 결과물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주고 일종의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 안에 모델링, 물건들을 세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빛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빛이 올바르게 반사될 수 있도록 굴곡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이 다 됐으면 이제 한번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현재 이곳을 보고 있는데 카메라의 이쁜 구도가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카메라를 직접 움직여가며 조정을 해주고요. 가장 이쁘게 찍힐 수 있는 구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구도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까지 세팅이 됐으면 이제 이 부분에서 렌더링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세팅 값을 다 만져주시면 됩니다. 1920에 1080 화질로 해주고 그 다음에 블렌더에는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엔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렌더 엔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EV 엔진과 사이클 엔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퀄리티를 결정하는 장수를 선택을 해줍니다. 다 세팅이 완료됐으면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 그러면 이제 렌더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24장의 퀄리티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에
남은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이제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완료가 되게 되면은 끝났다고 나오게 되고 여기서 세이브를 눌러서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치 렌더링이 된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시간 관계상 모델링의 퀄리티를 많이 낮췄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풀어내서 퀄리티 높은 3D 모델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띄워놓을 수 있는 배경, 그 다음에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게 보이는 애니메이션, 그런 작업들을 다 이번 강의에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